안녕하세요. LA 아줌마 소피아입니다. 저를 구독하시고 다시 제 비디오를 봐주시는 LA 아줌마 패밀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8시부터 화장을 하고 이제 9시에 올리비아 고등학교에 이제 12학년이니까요.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다른 분들한테 이제 한국 학부형회를 넘겨드리고요. 이제 올해는 계속 제가 나가서 도와드리는 걸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서 9시부터 11시까지 봉사를 할 일이 있어서 봉사를 하고요. 애슐리하고 올리비아하고 오늘 안과 가는 일이어서 이제 애슐리가 운전하고 안과 갔다가 돌아와서 저랑 점심 먹고 잠깐 낮잠을 자고, 요즘에 그렇게 낮잠을 자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제 메인 카메라, 여러분들이 하고 항상 이렇게 대화하는 그 카메라를 올리비아가 이따 저녁에 학교에 그 풋볼 게임 할 때 사진 찍어야 된다고 다 띄웠어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일상 비디오 찍는 그 카메라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리하고 그런 게 틀리실 텐데, 새로 오신 분들은 꼭 제 채널 구독하시고 LA 아줌마 패밀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한 2, 3주 정도 제가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게 너무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 보면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오히려 블라블라 채널에 그 비디오를 조금 더디 올린 게, 제 비디오를 한 개만 보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조금 이렇게 댓글이 참 미운 댓글, 그런 것들이 저를 좀 이렇게 주춤주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또 다시 생각을 했어요. 뭐 그런 분들은 한 번 보고 말 건데, 계속 LA 아줌마 패밀리로 계시는 분들은 계속 쭉 보실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맞추기로 하면서, 여기는 수다 채널 저의 수다를 들으러 오신 LA 아줌마 패밀리 분들을 위해서 제가 토픽을 빨리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저것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100불짜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은 어제 저녁에 제 마이탑띵스 채널에 샤넬, 구찌, 루이비통 백을 130개 이상 집에 갖고 있는 그 홍콩 아가씨 집에 가서 이제 그걸 찍어가지고 블로그를 올렸어요. 그걸 찍은 지가 한 3개월 됐을까요? 근데 그동안에 그것보다는 저한테 조금 급하고 빨리 올리고 싶은 그런 비디오가 많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미뤄졌다가 요번에 어저께 밤에 올렸습니다. 근데 일레인이 본인이 보고 자기가 영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다고 다시 촬영을 하면 안 되겠냐고.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거기까지 가야, 굉장히 멀리 사는데 거기까지 가야 되고, 또 수고를 들여서 막 1시간 이상씩 그렇게 찍었는데 이걸 찍어야 되고, 3일 전부터 준비해서 이틀은 꼬박 앉아서 했는데 어디 나가지도 않고, 그걸 나보러 자기가 영어 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랑 이렇게 사진 찍고선 친구들이랑 뭐 페이스북에 올리고 뭐 어디 올렸는데, 나 그거 밉게 나왔어, 그 사진 내려줘. 이게 이렇게 보면요, 그게 팩트예요. 그 사진의 그 모습이 본인 모습이고, 그 영어가 그 사람 영어고, 어떻게 보면 그냥 본인을 다시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10년 전에 미국에 와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니고 영어가 그렇게 됐으면 그걸 다시 뭐 1개월 만에 슈퍼 나이스하게 다시 바꾼다는 것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나는 다시 찍고 다시 에디팅 할 만한 시간이 없다, 그냥 그렇게 말하고 말았어요. 왜냐면 이게 뭐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하기 싫다는 거를 막 이렇게 부탁을 해서 찍은 비디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진짜 여러 번 저를 이거 이용했다는 게 이렇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저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서 저를 오라 가라 뿐만 아니라 저를 몇 번이고 쫓아다니면서 뭐 찍고, 뭐 그닥 그렇게 받아대진 않았지만, 심지어 우리 집까지 와서 제가 화장하는 걸 찍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찍어 갔거든요. 내가 그냥 찍으라고 했을 때는 나는 그냥 내려놓은 거죠. 네가 뭐 이거를 찍어서 어떻게 편집을 하던, 그거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나는 사실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저도 사실 그 결과물을 받긴 받았는데, 저를 인터뷰하고 중간에 이제 짜집기 한 그런
이렇게 간단한 2분짜리 그걸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저를 그랬거든요. 그날도 사실 저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부른 건데 거기까지 하여튼 그것 때문에 1시에 그 메시지를 보낸 거죠. 새벽 1시, 오늘 새벽 1시에. 근데 조금이 아니에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저는 친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뭘 하는지, 왜 그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백을 그렇게 사는지, 그거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개인사,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뭐 privacy는 privacy, 내가 찍은 그 동영상에서 나온 그대로 그것만 내가 얘기하는 거지, 댓글에도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길래 이렇게 돈이 많아서 백을 많이 샀냐고 막 물어보시는 분한테 그게 왜 궁금하세요? 그냥 유튜버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얘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진짜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뭐 일상이나 그런 걸 가서 보시면 얘기하죠. 자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내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여하간 그래서 이제 그 비디오를 좀 보시고, 제가 그래서 어제 잠을 좀 설쳤습니다. 그 메시지 본 다음에 좀 한참 한 1시간 정도 더 앉아서 새벽 2시까지 앉아있다가 아침에 봉사 갔다가 오니까 쭉 다운이 돼가지고, 오늘은 제가 블라블라를 찍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있던 뭔가 무거운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축축축 나누면서 서로 콩도 나누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중에 제가 속해 있는 페이스북 그룹이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한국인들 그룹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위조지폐 관련돼서 누군가가 올리셨어요. 100불짜리 위조지폐, 그것도 신권으로 된 거, 약간 푸르스름한 그거를 받으셨던데, 이제 저는 조금 늦게 봤기 때문에 이미 댓글이 달릴 대로 달렸고, 많은 분들이 본인이 아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시고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이제 해 놓으셨는데, 저는 제일 밑에 가서 제가 10년 이상 은행원이었고 미국에 와서 15년 정도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터득한 노하우, 돈 위조지폐 감별법을 올렸으니까 이거 참고하세요. 그렇게 이제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그 위조지폐 받으신 분이 이제 요거는 몰랐던 거지, 요거 긁어보는 거. 그래서 그 비디오 꼭 보시고요. 만약에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지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단 한 번, 인생에 단 한 번의 그런 경험이 있을지언정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죠. 저는 마켓에서 돈을 받아도 뭐 5불짜리 지폐가 요즘 제일 많거든요. 다 이렇게 긁어봅니다. 그런 저인데 이제 제가 돈을 냈어요. 한 몇백 불을 이제 누구한테 냈는데, 물건을 사려고. 근데 거기서 이제 기계가 있었어요. 근데 기계가 있는데 기계에 쫙 이제 돈을 넣었더니 돈 하나가 튕겨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저 사모님 이거 얘가 자꾸 뱉는데요?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뱉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게 왜 그러지? 그리고 이렇게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약간 얇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약간 얇은 거, 그냥 그거 자체가 좀 찜찜하다는 거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긁어보면 긁히고 라인이 있고 얼굴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보풀하기까지 찾았어요. 빨간색, 파란색 보풀하기도 찾았고, 뒤에를 보면은 여기에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이렇게 라인으로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다 색칠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맞는 괜찮은 돈인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기계가 뱉는다는 거지. 그러면서 웃으면서 아유 그래도 저는 이 기계 사다 놓고 이거 감별하려고,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계를 샀는데 기계에서 뱉은 걸 자기가 받을 수 없다는 거지. 저는 너무 이해해요. 너무 이해해서 그래요? 제가 그거 알아볼게요. 다른 돈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비즈니스를 할 때 저희 그 직원들한테 If you don't feel it's right, don't take it. 왜냐면 이게 자기가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아닌 것 같아. 내가 뒤에 와서 너 이거 100불 이거 종이 쪼가리 받은 거야, 이거 돈 아니야. 그러면 그 직원이 사실 메꿔내야 되는 거거든요. 100불이 그날 비는 거가 되니까.
그래서 저는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If something's wrong, 네가 이렇게 내가 트레이닝 한 거에서 뭔가가 맞지 않은 것 같으면 call the manager first. 매니저를 일단 불러라. 그리고 만약에 레지스터를 열었다 그러면 일단 닫아라. 이걸 이렇게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일단 닫고 매니저 부르고, 그리고 이제 매니저하고 2명 정도가 이제 얘기를 해보면 거의 맞죠. 매니저는 보통 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를 포함해서 매니저야. 또 다른 매니저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갖고 있다가 지금 코리아타운에 어떤 마켓에 갔습니다. 그냥 얘기를 할게요. 뭐 그 마켓에서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웨스턴과 일가에 있는 한국 마켓에 갔습니다. 그래서 마켓에서 130불인가 장을 보고 딱 냈는데, 이게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살짝 얇다고. 그러니까 살짝 얇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만져보시더니 매니저한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치, 본인이 이거 판단하기가 좀 어려우시니까 이제 매니저한테 가시는구나. 근데 이제 거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미조지폐 감별하는 펜이 있습니다. 형광펜 같은 거. 그래서 이게 진짜면 뭐 어떻게 되죠? 색깔이 그냥 노랗게 나오고, 가짜면 깜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거를 뭐 제 15년간 비즈니스를 하면서 펜 써보고, 그 다음에 라이트 있어요. UV 라이트인가 뭐 그런 라이트도 사서 해보고 별거 다 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엄지손톱으로 긁어서 끄드득거리는 게 최고예요. 근데 여하간 펜은 미조지폐 감별하는 비디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종이에도 까만색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미조지폐를 1불짜리나 5불짜리를 블리치 해가지고, 그러니까 블리치 탈색? 해가지고 100불을 인쇄를 해서 만든 경우에는 그 펜이 안 바뀌어요. 색깔이 까만색으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펜은 안 믿거든요. 근데 뒤에 이제 사람들이 서 있잖아요. 서 있고, 이게 뭐 생뚱맞은 시간이었어요. 낮에 뭐 오후에 어느 시간이었는데, 그쪽에서 약간 큰 소리로, 아 이거 가짜야 가짜. 물론 그렇게 반응은 그렇겠지. 아 이거 가짜네. 아 이거 가짜네 가짜.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날 쳐다보는 거지. 저 여자야? 그런 거였겠지. 저 여자야? 그러니 여자가 딱 오더니 캐셔분이 다른 돈 주세요. 그래서 나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네 주세요. 이거 맞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하고, 여기에 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조지폐 감별하는 법에는 여기 줄이 있는데, 사실 줄을 살짝 찢어보면 이 줄을 안 넘어갑니다. 이 안에 껌종이 랩핑하는 그런 성분으로 안에 심지를 넣었기 때문에 이게 안 넘어가요. 그것도 사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딱 안 넘어가서, 그래서 내 마음에는 더 이상 뭐 무안하거나 화나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게 안 넘어가니까 이거 진짜다. 어떻게 보면 나로서는 안도를 하고, 네, 그러고서 이제 딴 돈을 줬어요. 그래도 이제 뒤에 계신 할아버지가 내가 무안할까봐, 아이고, 그거 그냥 오래된 돈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막 그러시고. 근데 이제 캐시어하고 또 매니저가 이렇게 오셨는데, 그거 은행 가면 뺏을 거예요. 일단 그 얘기는 뭐냐면, 위조지폐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자기네가 생각한 그게 이제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 은행 가보세요. 은행 가면은 그거 뺏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은행에서는 위조지폐가 더 이상 유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슨 뭐 환수? 뭐 이렇게 철회? 아니 철수는 아니고 하여튼 하긴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할 때 조금 그때 좀 기분이 별로 언짢았어요. 그런데 나오면서 생각하는 게, 저도 제 직원한테 네가 이 돈이 확실치 않으면 받지 마라 라고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맞게 하시는 거죠. 받으면 안 되는 거지. 그렇다고 진짜 위조지폐면은 100불을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고스란히. 그래서 이제 또 갖고 왔어요. 근데 그날 막 식닥거리면서 내가 와서 이 돈을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찍어서 이걸
이게 어떻게 되는지 과정도 보여드리겠어. 내가 은행에 가가지고 이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은행에서 받아주면은 see 이렇게 하겠다고 막 생각을 하는데, 그날 이렇게 집에 오다가 그냥 집에 왔어요. 은행을 안 가가지고. 그래서 며칠 그렇게 또 지나다가 무슨 모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LA 코리아타운에 어떤 은행에 지점장 하시는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은 은행하고 관련이 없고, 그래서 내가 그 돈을 딱 꺼내면서 이 돈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만져보시면서 그게 돈이 너무 얇은데요?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사실 나도 느낀 거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이렇게 만져보더니 이거 가짜 같은데 이거 은행을 갖고 가보세요. 근데 은행에서 뺏을 거예요. 그분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은행에서 그냥 뺏는다고. 그러니까 나는 뺏기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꾸로 그 자리에서 가르쳐 드렸어요. 이게 왜 진짜 돈이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요. 그러면서 이거 긁어보고, 그 다음에 얼굴은 알아요. 얼굴이 있다는 거는 아는데, 이제 얼굴을 라이트하게 인쇄를 했을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뭐 이렇게 놓고 밑으로 놓고 보고 위로 올려보고 햇빛에 비춰보고 그게 차이가 있으면 사실 그거 안에 있는 건데, 근데 뭐 그것도 사실 요즘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줄, 이거는 정확하게 모르셨어요.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 찢으면서 이렇게 해서 안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보여드리니까 다른 분들은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이분은 그거 들은 것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지점장 하시는 분이 이게 은행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오퍼레이션이 있고요, 하나는 세일즈가 있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 지점장님들은 손님 고객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더 예금을 많이 끌고 대출을 많이 하고 이런 거에서 이제 그 지점을 관리하는 입장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세일즈로 하셨을 경우가 많고요. 물론 그 텔러라고 그러죠. 창고에서 돈 세는 것도 해보셨겠지만.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션 매니저, 그 은행에 딱 가면은 창고가 이렇게 있는데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이렇게 앞에 쭉 카운터가 있고 저 뒤에 앉아서 계시는 분, 그분은 이제 오퍼레이션 매니저. 그분은 사실 이런 돈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아실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그 오퍼레이션 매니저였으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고 이거 진짜 같은데 좀 돈이 좀 얇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여하가 이제 사실 3번에 걸쳐서 제가 생각하는 진실, 제가 판단하에 저의 그 총 경험과 지식과 그런 걸 다 동원했을 때 이거 분명히 진짜인데, 이렇게 가짜 돈이라고 했을 때는 뭐 은행에 갖고 가야지. 왜냐하면 이게 진짜 가짜 돈이라면 왜 가짜 돈인지 나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난 분명히 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거래하는 은행 시티뱅크에 갖고 가서 돈을 꺼내면서 내가 이걸 디파짓을 하려고 그러는데, 입금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이건 진짜다. 왜? 그러면서 잠깐 설명을 했죠. 이거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페이스도 있고 라인도 있고 다 있는데, 그냥 뭐 길게 얘기는 안 했어요. 이게 펜이 여기, 근데 되게 웃긴 게 한 이틀 있으니까 그 펜의 검은 종이 그게 또 없어졌었어요. 그게 옛날에 내가 그 펜을 써봤거든요. 근데 진짜 가짜 돈에 그 펜을 까맣게 하면 그거 계속 까맣게 남아있어요. 근데 그 돈에는 처음에 첫날은 까맣다가 그 다음날도 이렇게 보니까 약간 흐려지긴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거의 없어졌어요, 자국이. 그래서 은행 왔는데 보여줄 때는 거기에 까만색 자국이 남아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뭐 펜도 조금 색깔이 변하고, 근데 네가 보기에는 진짜인지 한번 봐달라 그랬더니 그 은행원은 딱 받아보더니 이렇게 해요. 이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긁어봐요. 여기 긁으면 소리가 나는 거 제가 저번에 해드렸죠. 끄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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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잖아요. 그냥 이렇게 좀 보더니 This is good? 나한테 그냥 괜찮은데? 그래서 내가 괜찮지? 그러니까 우선 디포짓 할래? 입금할래? 그래서 이제 은행에 가면 진짜 좀 고급
기계, 큰 기계들이 있잖아요. 그 기계는 돈을 이렇게 하면서 입금한다 그러면은 이게 진짜면 그냥 바로 입금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이게 넣더니 입금됐대 나보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전문가가 보면, 전문가는 누구? 뭐 은행에서 돈을 많이 받아본 그런 전문가겠지만, 사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가끔 돈을 받으시는 분, 하루에 뭐 10명한테 돈을 받으시는 분들보다는 계속 돈을 다루는 그런 업종이 있어요. 그런 업종에서는 계속 돈을 만져보니까 그 감이 더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제가 위조지폐 감별하는 법 비디오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위조지폐들의 전부거든요. 근데 뭐 그 몇 개도 있었을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다예요. 근데 최근에는 저희가 위조지폐를 받은 적이 없다니까요. 지난 한 7년 이상? 왜냐하면 계속 처음에 뭐가 문제일까 고민하다가 제가 그 돈 긁는 거랑 그런 거를 몇 개 직원들한테 계속적으로 주입을 주니까 위조지폐가 왔을 때 그걸 감별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사실 동네에서 소문이 나요. 저 집에는 위조지폐 갖고 갈 필요 없다, 안다, 안 통한다. 그걸 알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저희는 굉장히 그리고 저희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매장에 나가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이걸 안 하면, 돈을 받았는데 이게 굉장히 간단한 거잖아요. 어떨 때는 10장을 손에 쥐일 수도 있어요, 그 직원이. 그러면 간단하게 한 장씩 이렇게 해봐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안 하는 직원이 있다 그러면 저는 따로 얘기합니다. Why don't you scratch the bills? 그렇지 않으면 꼭 사단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은 직원한테 꼭 그런 사람들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페이스북 그룹에서 위조지폐 받았다는 분 그걸 보고 사실 제 경험을 좀 나눠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얘기하고 싶었던 나의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 옛날 돈하고 또 옛날 돈, 약간 그런 그냥 정상적인 두께의 그 돈하고 이렇게 같이 사람들한테 만져보게 하고 막 그랬는데도 사람들은 이게 조금 약간 얇다는 이유만으로 이거 가짜 같다고 그럴 정도로 좀 돈이 좀 얇긴 얇았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뭐 진짜 이렇게 긁어보고 얼굴 보고 라인을 이렇게 살짝 찢어본다든가, 라인 보고 그다음에 보풀하기 파란색 빨간색 있는 거, 그다음에 뒤에 선 있는 거를 확인을 다 했는데, 이게 뭐 사람들이 그냥 그렇다 그러면 그냥 자신 있게 은행 갖고 가셔도 되고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하고 싶지 않았던 게, 비즈니스에서는 입금을 할 때 그냥 돈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입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네가 돌려보고 여기서 20불짜리 하나 위조지폐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20불, 입금된 금액에서 마이너스 20불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돈은,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입금하고 싶지 않았고 하나만 갖고 가서 입금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시면 참고를 하시고, 이 LA 아즈마 블라블라 수다 채널이 요즘 더 많이 검색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만 하지 말고 뭐 미국 좀 보여줘요, 미국 일상 좀 보여주고 영어 좀 해봐요 막 이러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뭐 코스코에 가서 제가 혼자서 낑낑거리면서 비디오 찍은 거, 그것도 뭐 흔들린다든지, 뭐 그건 사실 흔들리니까 흔들린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좀 이렇게 예쁘게 얘기하지 않는 그런 경우. 그래서 다른 데 가서도 쇼핑한 거 많이 찍었는데 이거 갖고 또 뭐라고 그럴까 그런 마음에 못 올린 것도 많이 있고, 일상 비디오를 찍다 보면 사실 흔들려요. 이렇게 막 장치 있어요, 이렇게 스테이블라이저라고. 그거를 하지 않는 한은 흔들리는데, 그런 스테이블라이저를 하든 이런 카메라를 들고든 이런 식으로 일상 비디오를 찍으면 저지당할 수 있고요. 그냥 스마트폰을 들고 이렇게 다니면 그거는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죠. 내가 내 전화기 갖고 뭐 통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금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이탑띵스 채널에도 가서 보시고, 거기에 일상 비디오 미국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미국 그쪽에 가서 보시면 되고요. 또 130개가 넘는 구찌백, 또 샤넬, 그런 명품백을 갖고 있는 사람의 방 투어, 룸 투어를 했는데, 그것도 마이탑띵스 채널에 가서 보시고요. 지금은 사실 좀 효과가 빠졌지만 제가 페이스 마사지를 막 받고 나서 얼굴이 여기가 사실 많이 처지거든요, 나이가 들면. 근데 여기가 이렇게 해주니까 여기가 리프팅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던 그 마사지한 비디오도 마이탑띵스 채널에서 보시고, 그리고 오늘이 이제 22일이니까 제가 그 전에 올릴 것 같아요. 9월 25일 화요일 미국 LA 시간으로 1시에 wekorea.com이 인터넷 라디오 방송 같은 그런 방송이래요. 인터넷 방송인데 거기에 게스트로 초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그냥 뭐 왜 유튜브를 하게 됐는지 그런 얘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지만 wekorea.com에 9월 25일 1시에 제가 게스트로 가게 됐으니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때 꼭 인터넷으로 들어주시고요. 그러면 조금 더 힘을 내서 다음 주에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비디오 틈틈이 만들어 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제 비디오 좋으셨으면 엄지척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